벤탄쿠르 사과 사라지고 토트넘 묵묵부답 손흥민 인종차별 게이트 일파만파 오른쪽 화살표. 영국에서도 대서특필.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손흥민 그리고 한국인을 향한 인종차별 사건을 영국 언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다. 토트넘 호스퍼는 해당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영국 매체 더선이 15일 한국 시간 벤탄쿠르가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농담으로 인해 곧바로 사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매체는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한국 사람들에 대한 나쁜 발언으로 사과했다 라며 해당 장면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퍼지면서 빠르게 비판을 받았다. 벤탄쿠르는 인스타그램의 이슈에 대해 사과했다 라고 보도했다. 다른 영국 매체인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 알레스 기어 골드도 벤탄쿠르의 해당 발언을 비판하며 처음에 한 말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 손흥민이 자신의 팀 동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했다. 벤탄쿠르는 이날 우루과이의 한 방송 프로그램 포르라 카미세타에 출연해 농담을 하다가 손흥민과 아시아인을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인터뷰 진행자가 내 유니폼이 이미 있으니 한국 선수 유니폼을 가져다 줄 수 있나? 라고 물었고 벤탄쿠르는 소니? 라고 되물었다. 진행자는 세계 챔피언의 것도 좋다 라고 말하자 벤탄쿠르는 웃으며 아니면 소니 사촌 거는 어떤가? 어차피 걔네 다 똑같이 생겼잖아 라고 받아쳤다. 아시아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다. 해당 발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퍼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고 이것이 커지자 벤탄쿠르는 곧바로 사과했다. 벤탄쿠르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소니,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할게. 정말 나쁜 농담이었어 라며 내가 널 정말 좋아하고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너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으려 한다는 걸 알 거야. 사랑해 소니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게시물이 아닌 24시간 내에 사라지는 스토리 기능으로 해당 사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사과문은 사라진 상태다. 손흥민은 이미 잉글랜드 내에서 수년간 여러 차례 인종차별의 표적이 됐었다. 지난해만 해도 2월 웨스트햄 원정 2에서 0 승리 후 그는 웨스트햄 팬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 당시 토트넘은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경기 중 손흥민에게 직접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인종차별적 욕설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게 됐다 라며 우리는 손흥민을 지지하며 다시 한번 SNS 회사와 당국의 조치를 요구한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3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손흥민이 또다시 인종차별을 당했다. 당시 인종차별을 한 44세 남성은 3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와 60시간 봉사활동 그리고 벌금 1384파운드 약 243만원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지 팬들도 이와 관련해 구단이 입장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난 상태다. 우루과이 출신인 벤탄쿠르는 지난 2022년 1월 토트넘으로 이적해 손흥민과 연을 맺었다. 손흥민과 2년째 같은 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더불어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대표팀으로도 한국과 상대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 그는 선발 출장해 풀타임 활약했다. 지난 2022년 12월 열린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첫 경기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상대했다. 벤탄쿠르는 토트넘 내에서도 손흥민과 절친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이 월드컵을 앞두고 안아골절상을 당했을 때 벤탈르가 위로해줬다. 반대로 벤탄쿠르가 지난해 십자인대 부상으로 약 8개월간 결장한 뒤 복귀전을 치렀을 때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벤탄쿠르를 챙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손흥민은 벤탄쿠르는 날 미소 짓게 하는 믿을 수 없는 선수 라며 우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난 벤탄쿠르가 오늘 그라운드에 나타났을 때 흥분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벤탄쿠르는 내 좋은 친구 중 한 명이다. 심지어 내가 작년에 부상을 당했을 때도 뒤에서 날 지지해줬다 라며 벤탄쿠르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벤탄쿠르도 남미 대륙의 선수답게 불쑥 튀어나옴
인종차별적 발언을 피하지 못했다. 유독 중남미 지역이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무감각하고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띈다. 다른 우루과이 선수인 페데리코 발베르데 역시 같은 문제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지난 2017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피파 U20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 득점을 터뜨리고 양손으로 윤을 찢는 인종차별 세레머니를 했다. 당시 그는 친구들을 위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윤을 찢는 행위는 엄연히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는 제스처다. 지난 2022 월드컵 한국 우루과이전 땐 이강인의 살인적인 태클을 저지르고 주먹 찌르기 세리머니를 해서 논란이 됐다. 2. 토트넘 900억 바이아웃 지른다. 이강인 절친 오른쪽 화살표 손흥민 파트너. EPL 입성 급물살.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 후계자가 이강인의 절친으로 알려진 일본인 공격수 구보 다케우사로 거론되고 있다. 영국 매체 풋볼 팬캐스트가 17일 한국 시간 토트넘 호스퍼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구보 다케우사에게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고 영입하려 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손흥민이 해리 케인의 천재성 없이도 자신이 슈퍼스타임을 2023에서 2024 시즌 입증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34경기에 선발 출장에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라며 하지만 32세 생일이 다가오면서 토트넘은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손흥민의 후계자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최근 토트넘과 연결된 구보 다케우사에게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려 한다고 했다. 매체는 토트넘은 아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구보 영입을 준비 중이다. 토트넘은 영입 경쟁이 붙은 그에게 적절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구보는 5,100만 파운드, 약 891억 원, 미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소시에다드는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이 금액에 근접한 이적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구보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토트넘 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도 포함돼 있다. 앞서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지난 15일 토트넘이 구보 다케우사 영입에 아주 관심이 많고 이미 1차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구보 영입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구보에게 공식 제안을 할 의사가 있다. 구보는 이미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4곳의 다른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라고 밝혔다. 이어 토트넘은 이미 구보에 대해 레알 소시에다드에 5천만 유로, 약 741억 원, 미 이적료를 제안했고 소시에다드는 이를 거절했다. 소시에다드는 구보에 대해 포괄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구단이지만 구보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구보는 이미 올해 2월 재계약을 맺으면서 2029년 여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6천만 유로, 약 889억 원, 미 바이아웃, 일정 금액 지불 시 구단 간 합의 완료, 조항을 넣었다. 구보는 지난 2022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하면서 50%의 세론 조항, 다음 이적 시 일정 비율의 이적료를 이전 구단에 나누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시에다드는 선수 소유권을 100% 확보했지만 이적료는 절반을 레알 마드리드에게 내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 바이아웃 금액만큼을 원하고 있다. 매체는 만약 소시에다드가 6천만 유로를 다 받는다면 이 중 3,300만 유로, 약 489억 원만 챙긴다. 레알 마드리드는 남은 2,700만 유로, 약 400억 원을 받게 된다. 라고 설명했다. 구보는 최근 유럽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축구 선수 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로 꼽히기도 했다. 국제스포츠연구소 축구관측소가 지난 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아시아 축구 선수 중 가장 높은 이적시장 가치를 지닌 선수 순위를 공개했다.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아시아 선수 10명 모두 유럽 5대 리그 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안에서 골랐다. 1위에는 구보 다케우사가 올랐는데 무려 9,200만 유로, 약 1,361억 원, 미 몸값을 자랑했다. 2위인 이강인의 몸값 4,970만 유로, 약 735억 원, 보다 2배 가까이 높다.
2011년 바르셀로나 유스팀으로 건너가면서 성장한 구보는 2015년 바르셀로나가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유소년 영입 관련 징계를 받으면서 축구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일본으로 돌아갔다. FC 도쿄에서 성장하며 2017년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프로로 데뷔한 그는 이후 2019년 레알 마드리드로 다시 이적하면서 유럽에서의 커리어를 이어갔다. 구보는 지난 2022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벗어나 처음으로 홀로서기에 나섰다. 이미 프로 7년 차인 구보는 소시에다드에서 전성기를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 2022에서 2023 시즌 라리가 35경기에 나서 9골 7도움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그는 올 시즌에도 리그 30경기 7골 4도움으로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구보를 손흥민이 현재 몸담은 토트넘이 노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두 선수가 한 팀에서 뛸 가능성도 생겼다. 특히 구보가 오른쪽 윙어로 주로 뛰기 때문에 지난 시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보강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구보는 왼발 윙어다. 현재 우측 윙어가 주 포지션이어서 반대발 윙어로 뛰고 있는 그는 감독의 전술 지시나 역할 분배에 따라 정발 위치인 왼쪽 윙어로 나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손흥민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구보는 왼쪽 윙어로 나선 건 커리어 중 단 19경기에 불과하다. 그는 종종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2선 전지역을 소화하면서 왼쪽 윙어도 겸한 바 있다. 대표팀에서는 주로 2선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여름 토트넘에 입단해 어느덧 토트넘 9년차를 맞았다. 이제 그는 어린 소년의 티를 벗고 토트넘 최초의 비유럽권 주장으로 선수단을 이끄는 리더가 됐다. 그만큼 세월도 많이 흘렀다. 토트넘과 현재 재계약과 관련한 이슈가 있는 손흥민은 일단 2026년 여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이 있다. 재계약이 없다면 2년 뒤인 34세에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가는지와는 별개로 토트넘은 그의 뒤를 이을 월드클래스급 공격수를 찾아야 하고 구보를 그 대상 중 한 명으로 보고 있다.